여러분이 궁금한 부동산 푸테크 알짜 정보만 콕 찍어드립니다. 부동산 왓츠다. 야, 정말 이 어마어마한 전문가들과 제가 자리를 함께 돼서 너무나 영광스럽습니다. 예, 너무 반가운데 유튜브 방송을 제가 사실 시작을 안 했는데 오늘이 첫날이네요. 부동산 채널로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역사적인 날. 박수 한번 조용히 부탁드립니다. 예. 이제 뭐 부동산 유튜버로 이제 쭉 올라가는 거죠, 뭐. 한 500만 정도. 그거보다 돈 냄새 맡으신 것 같은데요, 이제. 돈 냄새. 살살 좀 나는 옆에 계신 이분들이 그 냄새를 쫓아가시는 분들 같아요. 맞지 않습니까? 우리는 돈 많은 사람들 분석만 합니다. 아, 분석하시고 그분들 돈 벌어주시고.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 이 부동산 전문가분들이 이 업계에서는 어벤져스급 인정하십니까? 네. 예, 각자 뭐 헐크, 토르, 블랙 위도우, 호크아이 다 인정하시는 거죠? 전 어벤져는 감사합니다. 뭔가요? 그럼? 예? 저는 뭔가요? 아, 그 로다주 가죠, 로다주. 오, 로다주 아시죠? 아이언맨이신 거죠? 로다지를 찾아주는 로다주. 좋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이언맨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벤져스들과 한번 오늘 얘기를 해볼 텐데 저는 일단 오늘 2020년 부동산 전망 여러분과 함께 하는데 2020년 부동산 전망 궁금해하실 분 많을 겁니다. 저도 이제 그 입문자의 입장에서 여러분한테 한 수 제대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18년에 부동산 시장이 롤러코스터를 탄 그런 장세였다고 한다면 올해는 뚜렷한 신호 없이 지금 이제 안개 속을 걷는 것 같다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종잡을 수 없는 한 해였다는 얘기 많이 하시는데 고수님들 생각은 어떤지 저희가 요거를 먼저 2019년 부동산 시장의 핫 키워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3강 시대라고 하명진 랩장님이 적어주셨고 그리고 가격 하락, 예, IQ입니까? 저 위에 영어는? 1Q입니다. 1Q. 그리고 실수요 장의 시작, 분양가 삼합 시대요? 상한제. 아, 죄송합니다. 제가 안 보여가지고 이렇게 보느라고. 분양가 삼합회로 읽었어요, 제가 또. 삼합회는 위험한 거고. 위험한 거죠. 예, 그리고 심기원 교수님은 뭐라고 쓰셨습니까? 강남 신고가 갱신입니다. 강남 신고가 갱신이라고 적으셨습니다. 정부가 그렇게 많이 눌렀는데 네. 강남은 신고가를 갱신하고 뭐 당분간은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냐. 네.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시장의 힘을 네. 정부가 아무리 눌러도 그 지역은 계속 갈 수 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정부와의 싸움에서 시장이 결국에는 이긴다. 그렇게 봤습니다. 정부가 이제 얘기하듯이 지금 부동산의 상승이 그 투자자들이 투자 수요로 두 채, 세 채 잉여주택을 많이 구입을 하면서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렸다라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네. 이제 9.13 대책 이후로 그 대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들이 똘똘한 한 채만 가지라고 하는 것들로 많이 갔기 때문에 네. 특히나 작년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는 세무조사도 아주 강화가 됐었어요. 맞아요. 이제 그 차입이라고 하죠. 엄마가 꺼주는 돈. 어디서 난 돈이냐? 네, 엄마가 꺼주는 돈. 그렇죠. 이거 증여세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은 약간 실수요장으로 바뀌면서 한 채를 갖고 있었던 분들이 자기 집을 처분하고 이제 업그레이드해서 다른 동네로 가는 이런 실수요장이 좀 많이 펼쳐졌다. 예, 그다음에 이제 요 하반기 이슈인 이제 분양가 상한제. 네. 예, 그게 이제 핵 이슈가 되고 있죠. 그렇죠. 가격 하락 예. 예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뜻이죠? 최근에 집값 상승이 굉장히 빨랐는데 네네. 올해 1분기에 처음으로 강남 집값이 굉장히 빠르게 하락합니다. 네. 실거래 가격이 한 20-30% 빠졌거든요. 깜짝 놀랐죠, 그때? 네, 그래서 네. 특히 거래량도 급감하면서 네. 이 전형적으로 시장에 변곡점에 있다는 신호고요. 시장이 불안하다는 거죠. 지금 2019년도에 시장이 굉장히 불확실성이 커졌다. 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게 가격이 오르든지 내리든지 어쨌든 시장에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다. 이런 게 2019년도에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하명진 랩장님은 예,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이달에 주택법 시행령을 바꿔서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공급이 당장 줄지는 않는데 시장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서울 지역에 공급이 줄 것이라는 불안감이 엄습해 오면서 사실 신축 5년 차 이하의 새 아파트들이 7월부터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올라서 신고가를 경신하는 움직임들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고요. 요즘 대부분의 소유자들이 분양시장에서 분양받기를 원하고 분양시장에 관심이 많아서 사실상 아파트 투유에 어떤 아파트가
청약 커트라인이 70점을 넘게 되면 포털의 순위에도 올라가고 있는 시대인데요. 네. 과거보다는 청약 커트라인의 최저가점도 오르고 예. 분양시장의 인기들은 아마 내년까지도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정말 뭐 고수분들이라 그런지 거침없이 딱 한 단어로 표현을 해주셨는데 상반된 뭐 견해도 좀 있죠. 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 전에 가장 먼저 내년 분양시장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2020년 신규 분양시장 한눈에 한기에 쏙 들어오게 표현을 여러분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우리 월천대사님부터 이주연 대표님부터 자 분양시장에 대해서 뭐 노래로 표현해 주셔도 좋고 랩을 하셔도 좋고 예, 노래로 예, 뭐 아무거나 자, 보여주십시오. 엄지척 엄지척 뭐야? 서울 신천 내 사랑이에요. 그냥 좋아요. 왠지 좋아요. 엄지척. 예, 엄지척 노래를 예, 표현을. 네. 그 한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네. 지금 신축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강해져가지고 네. 이 신축 분양 시장에 대한 관심이 매우 뜨겁습니다. 게다가 이제 정부에서 분양을 싸게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왠지 좋아요, 그냥 좋아요. 아. 네. 엄지척이다. 그리고 심교원 교수님도 한번 해볼까요? 준비하신 거 한번 보여주십시오. 분양시장 초록 베이비, 초록 베이비, 초록 베이비. 치얼업 베이비니까 네. 신규 분양이 베이비고 치얼업 계속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거죠. 일단 굉장히 밝은 신호를 보여주셨습니다. 치열업 할 수 있다. 예. 올라간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광수 연구원님 가겠습니다. 예, 저는 노래를 잘 못해서요. 아, 노래 안 하셔도 시를 한 편. 시요? 네. 아, 시. 시 좋죠. 예, 나태주 시인의 네. 내가 너를 나는 이제 너 없어도 너를 좋아할 수 있다. 특히 이제 서울의 분양시장 되게 좋은데 네. 막상 이제는 청약 가점도 높아지고 그리고 워낙 또 이게 초기 투자 자금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는 좋지만 할 수 없는 뭐 이런 좋지만 사랑할 수 없는 네. 만날 수 없는 아. 그런 마음을 한번 표현해봤습니다. 사랑은 어떻게 하고 싶은데 실체가 없다. 뭐 능력이 좀 안 되거나 능력이 아니면 안 기회가 없거나 뭐 이럴 수 있다는.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실제 말 그대로입니다. 사실 내년 분양시장, 2020년의 분양시장은 크게 걱정하지 않더라도 수요자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요즘에는 청약 가점이 높은 분들도 당첨되기 위해서 노력하시긴 하지만 네. 뭐 신혼부부 특별 공급이라든지 노부모 부양, 다자녀 가구 네. 이런 것들을 또 적극적으로 노리시기도 하고 뭐 올해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한 2021년에는 3기 신도시가 14만 호 정도 공급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수도권에 분양되는 물량에 대한 소유자의 관심 이런 것들은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긍정적인 전망을 또 하시는 네. 거죠. 걱정 말라.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이제 이렇게 노래, 시, 예, 뭐 여러 가지로 표현을 들어봤는데 재밌네요. 이런 거 한 번씩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저희가 내년 부동산 시장이 맑을지 어두울지 흐릴지 개일지 저희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냥 알아보면 저희가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눈에 부테크 꿀팁을 얻을 장치를 마련했는데요. 제 질문에 따라 지금 앞에 지금 이제 기계들이 놓여 있죠. 장치. 요거 보시고 눌러서 그린 라이트냐 레드 라이트냐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하나 누르시면은 요거 하나로 구독자들이 울고 웃을 수가 있으니까 신중하게 알겠습니다.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2020년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이제 시행이 되죠.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 시행되면 과연 어떻게 될지 저희가 지금부터 한번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고수의 뇌피셜.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집값이 좀 떨어질까요? 아니면 오를까요? 떨어지면 그린, 오르면 레드입니다. 하나, 둘, 셋. 자,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린 하나에 레드 세 개입니까? 네. 집값이 오를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내년에. 그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이제 보통 대부분의 교과서에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나 중장기적으로 이제 공급 부족에 따라서 더 올라간다 가격이. 네. 그게 단적으로 선진국에서는 집이 모자라는데 이런 거 한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상한제요? 예, 분양가 상한제를 한 나라가 없더라고요. 없어요? 없습니다. 어. 그다음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분양가 상한제 효과가 있다라고 정부에서도 주장을 하는데 네. 우리나라에서 논문이 나온 건 대략 한 10여 편 정도 있습니다. 네. 근데 그중에 한 9편 정도는 효과가 없다고 나오고 한 편 정도가 효과가 있다는데 끝부분에 보면은 아주 글씨기의 어떤 조건 하에서 효과가 있다라 나옵니다. 아, 세부적으로. 예, 그 논문을 가지고 이제 국토연구원이 네. 정책 발표할 때 그 논문 바탕으로 모델링 돌려서 한 결과가 뭐냐? 예. 서울 집값이 1% 정도 1년에 네. 효과를 받을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조차. 아.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연구 뭐 학술에 보고된 거 보면은 효과가 있다는 쪽은 없고 그렇습니다.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큰 효과는 것이다. 발휘 못하고 경제가 정상적이면은 오히려 가격 상승을 더 부추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그렇죠. 있다. 물량이 줄어드니까. 원래는 분양가 상한제를 하게 되면요, 네. 이제 그거를 피해가기 위해서 조업들이 속도를 내기 시작해요. 원래는. 네, 맞아요. 근데 맞아요. 지금은 유예를 6개월 줬거든요. 6개월, 내년 4월까지. 네. 그렇죠. 근데 내년 4월까지 일반 공고문을 내라고 그랬어요. 네. 그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조합들이 많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유예 대상을 지금 따져보았더니 네. 한 2만 채 정도가 있어요. 분양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충분치 않죠. 네. 우리 함영진 랩장님도 네. 레드였죠? 전반적으로 공급량이나 또 지역을 생각했을 때는 서울의 집값 전반을 안정화시키기는 좀 제한적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아마 연말까지는 세무조사가 정부가 강력하게 있고 네. 거래 시장을 들여다볼 거라 거래량은 좀 줄어들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서울 요즘 주요 지역은 신고가를 갱신하는 단지들도 굉장히 그렇죠. 많고 네. 또 여전히 똘똘한 채는 서울 지역을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서울 지역의 집값을 끌어내릴 정도로 분양가 상한제가 효과를 나타내기에는 네. 제한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분양가 상한제, 그러니까 지금 논의하는 게 분양가 상한제가 과연 집값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네. 관점인데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공급이 감소할 거다. 그러면 집값이 오를 거다. 아주 직관적이죠. 네. 근데 우리가 이런 점에서 좀 고민할 측면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돼지 가격, 도매 가격이요 네. 급락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지난해보다 40%가. 처음에는 올랐어요. 아프리카 열병 때문에 그 공급 열병 감소한다니까. 때문에. 그렇죠. 공급 중국이 우리나라 감소한다니까. 넘어왔죠. 살처분하고. 네. 근데 뭐가 주냐면 수요가 급감하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돼지고기를 안 먹으니까. 돼지고기 값이 떨어졌어요. 아예 안 먹어요,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 가격을 움직이는 건 사실 공급도 있지만 네. 수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죠? 네. 지금 돼지 살처분해서 앞으로 공급 계속 줄 건데요. 앞으로 돼지 가격 더 빠질 거예요. 근데 뭐 그렇다고 아파트를 살처분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시면 굉장히 아니, 이게 중요한 비유입니다. 그렇죠. 뭐냐면 중요하긴 해요, 이게.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분양가 상한제가 공급이 안 된다? 네네. 그래서 가격이 오른다? 네. 만약에 수요가 줄면? 수요 없는 살려는 사람이 없다. 네. 아. 네. 그러면 근데 집값으로 움직이는 수요는 사실 투자나 투기 수요예요. 내가 이 집을 투자해서 얼마나 돈을 벌 것인가. 이거는 네. 지표로 검증이 돼 있습니다. 2018년도 7, 8월, 9월에 집값이 급등할 때 서울의 그 자금 취득 내역서를 보면요. 갑자기 내가 집을 투자 목적으로 산 사람들이 60% 70% 증가해요. 네. 집값이 오를 때 항상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또 한 가지 최근에 2분기에 집값이 서울 집값이 빠르게 오를 때 법인들이 사기 시작하고요. 서울 외에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사기 시작해요. 이 사람들이 서울에 살려고 하는 건 대규모로 아니죠. 이사하려고 사는 게 실수요자는 아니잖아요. 아닌 거죠. 아니죠. 예. 실수요자는 항상 똑같아요. 네. 변동성을 만드는 건 네. 투자나 투기 수요입니다. 아. 그런데 그러니까 초과이익을 죽이잖아요. 네. 투기 수요가 확 주는 거예요. 그러면 수요가 줄면 돼지 가격처럼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게 되게 직관적이지 않습니까? 저금리와 부동자금이라는 변수를 강조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분양가 상한제만 얘기하는 거니까. 그것만 여기다 놓고 볼 대고 때. 해서 거시경제 얘기하고 금리하면 이제 얘기가 넓어지니까 예. 축소해야 되잖아요. 축소해서. 근데 경제학에서 그걸 다 제어하고 보통 계량 경제에서 다 하잖아요. 그걸 제어하고 하지 않습니까? 제어하고 하는데 분양가 상한제가 효과 있다는 논문이 없다니까. 교수님 논문에 모든 세상에 이치가 들어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근데 보통 그게 맞다 그러면은 그것도 네. 검증을 하려고 하는데 네. 수많은 사람이 검증을 시도했는데 안 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레포트를 엄청나게 많이 냈어요. 네. 서울에 어떤 집이 많은가요? 왜냐면 헌집이 많아요. 헌집, 그렇잖아요. 구축집. 새집보다. 예. 근데 구축이 2015년부터 갑자기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갑자기 많이 돼요. 예.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마포, 뭐 개포 이런 지역 보세요. 다 새 아파트 올라갔잖아요. 올라갔죠. 새 아파트 많은 지역이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왕십리, 청량리 다. 예. 그건 뭐냐면 개발 이익 때문에 그렇게 오른 겁니다.
개발이라는 건 실제로 거래 가격에 크게 영향을 미쳐요. 네. 근데 만약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개발 안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계속 헌집에 살아야 되는데 수요가 줄어요. 투자하려는 사람들. 굳이 투자할 필요 없어요. 투자 수익률이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수요가 줄면 아까 돼지컵처럼 빠지는 거예요. 이게 논리가 아주 심플하지 않습니까? 단기적으로 저희가 볼 때 투기 수요, 투자 수요가 감소하면서 집값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가 크게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네. 자, 집값 거품을 좀 잡으려고 정부가 대책들을 내놨는데 이게 오히려 좀 투기꾼들이 몰렸다 이런 얘기도 많습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그린라이트, 레드라이트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년 분양시장은 투자자들이 주도하게 될지 아니면 실수요자들이 주도하게 될지 실수요자면은 초록불, 투자자면 빨간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다 그린라이트예요. 그렇다면 실수요자들이 이 움직임을 계속 주도할 것이다라는 모두 같은 의견이시네요. 17년까지는 이게 잉여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 투자의 수요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파리 대책, 그다음에 강력했던 9.13 대책 두 번의 대책을 통해서 어쨌든 투자자분들이 이제 하셔야 되는 그런 그 포션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첫 네. 번째는 대출이 좀 힘들어졌고요. 대출이 힘들었죠. 예, 두 번째는 세금 문제도 발생을 네. 하고 그다음에 또 추가적으로는 정부가 모니터링을 진짜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투자자들이 쓰고 있는 그런 트릭 같은 것들이나 틈새를 찾아서 또 이렇게 방향을 만들어내요. 네. 그걸 다 원천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최근에 나왔던 정책에서 이제 법인 투자와 이제 매매 사업자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그 대출을 좀 더 사용하는 이런 방법들도 네. 또 한 번 추가 규제가 됐죠. 그래서 아. 지금은 정말 실수요자예요. 두 번 무주택자와 1주택을 갈아타시는 분들이 네. 시장에 참여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아니면 주택을 더 구매하기가 좀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요. 이광수 연구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동안 집 하나도 안 사시고 계시다가 지금 왜 사십니까? 지금 투자할 만하니까. 그래서 지금도 그 투자할 마음, 그러니까 마음을 읽으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네. 우리 마음속에 집을 살 때는 다 투자 목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마음으로 따지면 분양시장은 투자자들이다라고 하는데 네. 그냥 무주택자가 실수요자라고 하면 네. 무주택자가 움직이는 시장이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안 되니까 예. 성향이. 좀 물어보고 싶은 게 궁금한 게 어디가 좋을까에 대해서 그냥 뭐 좀 적나라하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여러분 모르실 수도 있는데 분명히 분양 유망 지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예측하시는 곳 한번 적어봐 주십시오. 어디가 있을지. 뭐 수도권이어도 좋고 아니면 뭐 지역이어도 좋고 신도시 뭐 다 괜찮습니다. 서울, 뭐 강남, 강동, 강서 뭐 어디든 가리지 않고 받아보겠습니다. 자, 예. 월천 대사님 어떻게 나왔습니까? 저는 지금 뭐- 2020년 상반기하고 예. 2020년에 분양할 수 있을 것들을 아, 예측을 찍어봤는데요. 뭐 많이 이제 찍었어 또. 분양이 이렇게 많아요.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많은데 여기를 다 찍어주신 이것보다 거예요? 훨씬 더 많아요. 아주 이 중에 몇 개 빼요. 이거 다 이거 유명한데요. 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 중에서 네. 한 곳씩만 좀 축소를 저희 좀 부탁 좀 너무 많이 이게 해주셨는데. 너무 한 곳이 너무 어려운데요. 일단은 네. 과천 지식타운 이제 기다리고 계시고 또 기다리는 게 둔촌주공이죠. 둔촌동? 예, 그 두 가지만 강동구? 딱 집으라고 하면은 과천 지식타운하고 그다음 이제 둔촌주공 분양 두 음. 가지가 아주 유망한 분양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광수 연구님은 과천 쪽, 네. 네, 3기 신도시? 예. 네네. 3개 신도시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너무 네. 멀리 있다. 그리고 별로 그러니까 관심이 많이 없으신데요. 네.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에 들어가고 네. 이제 또 내년 지나면 분양이 임박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영향이 분명히 시장에 영향을 줄 거고요. 그리고 실수요자 입장이시나 무주택자 입장, 청약을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네. 또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공급하기 때문에 분양가도 쌀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오래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함랩장님 본인은 어디를 좀 역시 강남권을 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개포 지역에서 남아있는 일반 분양 물량이 개포 1사단지 정도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강동 같은 경우는 둔촌 같은 경우로 둔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용산 같은 경우는 지금 아, 여기 너무 자이TV이긴 많아요, 하지만 지금. 예, 용산 용산까지만. 3구역도 이제 공급할 예정이기 때문에 네. 이런 물량들에 관심을 두시면 좋을 것으로 그래요. 보입니다. 예, 요 정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저희가 요즘에 청약 열풍이 아니라 정말 광풍 수준이라는 얘기 많이 하는데 요즘에 서울의 신규 분양 시장에서는 지금 대출이 안 되는
고가 아파트 경쟁률이 지금 세 자릿수 막 100대, 200대까지 막 가는데 이게 과연 이것도 여러분 너무 관심이 많은 사안입니다. 시세 차익이 어느 정도길래 일명 로또 분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서도 뉴스를 보면서도 사람들이 로또 분양이 뭐 얼마를 벌길래 도대체 로또 분양이야 얘기하십니다. 원래 예전에는 한 시세 차익이 네. 처음에 초반에 15년에는 한 1, 2억만 나도 정말 로또라고 했었거든요. 네. 게다가 이제 개포 8단지 분양할 때만 해도 한 5, 6억이면 이제 신센자라고 해서 반포에 있는 이제 신반포 센트럴다이 네. 할 때 정말 뜨거웠어요. 그다음에 개포 8단지 이렇게 두 개가 뜨거웠는데 예. 그때는 한 시세 차익이 한 5, 6억 정도. 근데 요번에 대단하다, 이제 나온 진짜. 게 삼성동 상하 분양할 때 예. 거의 시세 차익 8억에서 이제 요 정도. 자꾸. 근데 이제 둔촌주공 분양가가 정말 지금 소문이 나오는 대로 나오게 되면 야, 시세 차익이 뭐 어마어마한 거죠. 거의 10억 가까이. 그래요. 예.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입니다. 내년에도 이런 로또 분양을 기다리는 게 좋을지 아니면 기존 주택으로 발길을 좀 돌리는 게 나을지 요거 가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처음에 우리 이광수 위원님부터 연구원님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네. 로또 분양 좋은데요. 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현실적으로 안 돼요? 네. 아, 당첨이 안 된다? 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네. 거기에 너무 목매이거나 그러면서 기다리시지 말고 네. 기존의 거래주택에 좀 관심을 가져보시자. 음. 헌주택이 네. 대지 면적도 내가 보유한 땅 면적도 넓고 네네. 그다음에 향후로 이렇게 변화가 이루어졌을 때 네. 의미 있게 내가 뭔가 좀 수익을 높게 창출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너무 이렇게 새 아파트 막 이런 거 보시지 마시고 네. 거래된 오래된 아파트 대신 가격이 좀 조정받고 변화가 있을 때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예, 뭐 뭐니 해도 로또 분양인 것이 지금 분양가가 네. 많이 그 조정이 되다 보니 특히 네. 이제 둔촌주공 같은 경우는 네. 시세보다 너무 싸게 한 2,700, 2,600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잖아요. 네. 그럼 진짜 정말 싼 예, 거죠, 정말 싼 지금은. 거죠. 네. 그럼 84제곱미터가 이제 네. 9억 이하로 나올 확률도 높은 거고요. 오. 또 중도금 해결도 되고요. 네, 네, 이런 네. 여러 가지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강남 쪽 한번 짚어드리면 네. 작년에도 그 좋은 분양들이 많았고 음. 지금 분양 받으신 분들이 이제 이익을 좀 가져가셨는데 예를 들면 네. 과천에도 이제 과천자이 과천자이. 예,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서초에도 이제 강남역 뒤에 서초 그랑자이라고 아, 해서 거기가. 무지개를 재건축한. 제가 무지개 살았었어요. 아 진짜요? 좋은 데 사셨는데. 그걸 우리 엄마가 팔아가지고. 아 이런. 어머니 죄송합니다. 예, 이런 얘기까지 해서. 근데 저희가 무지개 제가 8동 살다, 3동 살다, 10동 살다 토박이거든요. 팔고 저희가 저 신도시, 분당 수지 쪽으로 갔다고요. 놔두고 전세 살면 되지. 그걸 뭐 팔고 가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집이 없어졌더라고요. 어느 순간 갔는데 우리 집이 무너지고 새 아파트가 막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그게 자이군요. 아, 그래서 그 경남 여세를 아파트. 모아가서 예. 강남권에 이제 개포동에 2개의 분양이 남아 있습니다. 예. 하나가 이제 개포 1단지, 그다음 개포 4단지. 예. 4단지가 또 자이 브랜드죠. 개포동은 뭐 워낙에 관심이 많죠. 지금 개포동의 시세가 이미 기입주한 2단지하고 3단지가 네. 이제 오픈을 하고 나니까 조식 서비스 해주죠, 세탁 서비스 해주죠. 그다음에 너무 내장들이 좋고 하니까 가격이 지금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예. 그 대모산 또 터널이 뚫리면 이렇게 에코브릿지가 생겨가지고 운동을 또 산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실 수도 있고 친환경적인 그 신축이 밀집되는 단지로 지금 개발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뭐 정부에서 보장한 로또인데 네. 뭐 확률은 낮지만 해볼 수 있다. 그게 이제 그게 없어지면 이제 구축으로 가느냐 그건 아니고 예. 한 몇 년 기다리면 3기 신도시 물량이 우르르 나올 겁니다. 그 전에 3기 신도시 물량이 꽤 많습니다. 한 30만 원으로 되기 때문에 네네. 우리 1기 신도시 때 나왔던 그 분당이 커 보여도 1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자, 함영진 랩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기본적으로 내가 무주택 자격을 갖추고 세대주다. 그렇다면 분양시장에서 1순위 자격을 유지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뭐 가점이 50점대, 60점대 되신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청약에 임해 보시면 네. 커트라인 안에 들어가면 네. 일명모로 또 분양이 되실 수도 있겠고요. 대신 이제 주의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규제 지역에 대해서는 분양가가 9억 원을 넘으면 중도금 대출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대출 규제, 상환 능력, 입주 시기 네.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분양 시장을 녹여 보시는 것이 현명하다고 보여집니다. 개포동 같은 경우는 분양가 자체가 9억을 9억 원을 넘는 경우가 많죠. 강남은 거의 9억이라고 봐야 될 것 그렇고. 같고요. 네. 뭐 아마 강북에서 또 요즘에 평당 뭐 3.3제곱미터당 2천만 원을 넘는 경우가 그러면- 수두룩하기 때문에 네. 뭐 사실 9억 원을 넘는 것들은 주로 전용 면적, 뭐
한 60제곱미터, 예. 70제곱미터 이런 것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강북 외곽에서는 상대적으로 예. 뭐 85제곱미터 이런 것들도 하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말씀하신 대로 시세 차익이 8억까지도 나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까 그건 정말 진짜 괜히 로또라는 말이 붙는 게 아니네요. 그죠? 네. 예, 하여튼 뭐 그런 시장의 흐름이 있다는 것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로또 분양 얘기로 굉장히 뜨거운데 여러분들 이거 참고 잘 하셔서 뭐 투자하시고 그리고 뭐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일단 로또 분양 쪽에 힘을 좀 실어주셨습니다. 참고해서 좋은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2020년 기존 매매 시장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요즘에 핫한 키워드인데요. 묻고 더블로 가. 이성적인 판단을 잃었을 잃어요? 때 집값을 정말 확 올려주는 평생 벌어도 이 아파트 못 산다. 그렇죠. 10억에서 20억 올랐는데 어디가 진정한 투자 핫스팟인지 끝판왕을 한번 추세 분양 같은 경우에는 된답니다. 사실 그 워낙 큰 사업이 있습니다. 이제. 지금은 양질, 질이 좋은 아파트가 중요하거든요. 살만한 집, 아니면 자포자기로. 네. 이거라도 사야지. 이제 이거라도 막차 네. 타는 거예요, 그러면?